홍성군이 소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라 한우를 제외한 채 바비큐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합니다. 지역 한돈과 닭고기로 다양한 바비큐 요리를 선보여 축산도시 홍성을 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정책 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성공 사례가 공유되고 있는 현장 소개합니다. 경찰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검찰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남성은 태국인 여성과의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00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충남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검사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했는데 피해자에는 전문직 종사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마다 무산됐던 홍성 바비큐 축제가 올해는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첫 축제인 만큼 지역사회는 들뜬 분위기인데요. 네, 축산 도시를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데요. 축제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주읍성 잔디밭에 부스 수십 개가 설치됐습니다. 출입문과 무대 등 시설물을 단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홍성 바비큐 축제 준비 현장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형 그릴, 화덕과 풍차 등 각종 그릴이 25개나 들어섰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마련한 겁니다. 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화덕입니다. 16시간 동안 숯불로 구워내면 400명이 바비큐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 가격은 대부분 10,000원 이내로 저렴한 편. 럼피스킨병 여파로 한우는 제외하고 지역 한돈과 닭고기가 선을 보입니다. 홍성은 돼지 사육두수가 64만 마리로 전국 1위입니다. 이 지역에서 키워갖고 도축, 가공까지 다 일사천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이제 소비자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좋은 고기를 사 드실 수 있는. 지역사회도 함께합니다. 1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고기만 따로 살 수 있는데 상차림 비용을 내면 주변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더본코리아로부터 조리법을 배워 개발한 음식을 직접 부스를 차려 판매합니다. 홍성 특산물인 마늘이 들어간 소세지를 한돈존에 나가가지고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릴은 조리 전공 지역 대학생들이 운영하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 홍성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축산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축산군의 이미지도 좀 널리 알리고 이기재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먹거리를 보실 수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이태원 참사로 4차례 연속 무산된 홍성 바비큐 축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을 위해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자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네, 바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인데요. 현장에 이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 산하기관들이 참가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정책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돼 지역 핵심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산업관과 지방분권 균형발전관 등 550여 개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로 청년마을이 소개됐습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등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사업비 등을 지원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마을들은 전부 다 하나의 컨셉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리익는 마을은 군산의 오래된 브랜드인 백화양조,
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술이라는 콘텐츠로 마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시대 부스에서는 기회발전 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과 지역발전 우수 사례 등이 공유됐습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발표를 드리고 각 시도별로 그 계획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번 박람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박람회의 주제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는 오늘 3일까지 대전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산경찰서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던 중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B씨의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1,300여만 원을 이체한 뒤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체류비와 결혼 비용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약 1,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월 말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현금 인출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대 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는데 일당은 이들에게 위조된 신분증과 검사 사무실을 영상통화로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은 검거 직전 딥페이크를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합니다. 네, 홍성군 산림녹지과 김은실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산림녹지과 김은실입니다. 네, 홍성군이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홍성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읍면을 포함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 방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서부면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홍성군에서는 지난달 27일 헬기, 드론, 소방차량, 산불 진화 차량 등 대규모 장비를 동원하여 홍성소방서와 각급 기관 단체 등 28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재난 대응 안전항공 훈련에서 산불 진화를 위한 가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을 통해 군청 산림녹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 방지 영상 위치 관제 시스템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긴급 출동 명령 등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각별한 가을철인데요. 특별히 이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홍성군은 산불 발생 원인인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전면 금지 홍보와 영농 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없는 홍성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산림녹지과 김은실 주무관이었습니다. 소 바이러스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심 신고와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보다 선진화된 방역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주는 지난달 28일 소 한 마리가 피부혹 증상을 보이자 의심 신고를 했는데 이튿날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감염병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도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권역대를 10km대로 설정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 전체적으로 이 발병이 있기 전에 23곳의 거점 시설을 좀 운영 중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점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백신을 긴급 공수해 예방 접종에 나섰지만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방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는 게 백신의 특징.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작 주사를 놓을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수의사를 모두 동원했는데도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축 감염병이 발병하면 의무적으로 동원되는 농장동물 수의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장동물 수의사는 전국 수의사 9,315명 가운데 1,219명에 해당하는 13% 수준. 발병한 지역만 놓고 보면 농장동물 수의사 1명당 적게는 41곳에서 많게는 107곳의 농장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방역 전반을 관리하는 가축방역관도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까지 결혼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사는 전문성이 없는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일반 수의사보다 업무는 많고 수익은 비슷해 꺼리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축 방역관이 이제 명령을 내는 동원 명령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수의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이 되어야 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번번이 뚫리고 마는 축산 정책. 가축 방역관 관련 예산조차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충남 지역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2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2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 건수가 전국 74건으로 전날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28건으로 서산 14건, 당진 9건, 아산 2건 등입니다. 충남에서 매몰 처분된 소는 모두 1,300마리인데요. 백신 대상 농가 접종률은 9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소 럼피스킨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와 파리 등 매개체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흡혈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모기와 파리, 진드기 등 흡혈 해충을 매개로 감염됩니다. 충남도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타를 통과할 경우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는 9,500억 원이 투입돼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시설인 스마트 모듈러 센터 등이 구축됩니다. 이번 사업비는 사회 간접자본 사업을 제외하면 역대 충남도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충남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충청남도 독일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현지 한인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도는 독일 사무소에 충남도 공무원 1명을 소장으로 파견했으며 외자 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합니다. 또 수출 계약 지원과 전문가 상담 지원, 바이어 발굴 등 기업 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충남도의 해외 사무소는 독일과 일본 등 5곳에 마련됐으며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